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시골 학교는 항상 자원이 부족했지만 넓은 땅은 풍부했다. 학생들은 오래된 버스를 타거나 오솔길과 목초지를 가로질러 걸어서 학교에 도착했다. 그들 중에는 항상 바닥을 향한 눈과 안절부절 못하는 손을 가진 조용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학교의 새로운 전학생으로 서울에서 이사 왔으며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끊임없는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그의 이름을 알았다. 모두가 그를 이상한 아이라고 불렀다. 지훈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학교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어머니가 손을 잡고 교실 문까지 데려다 주기를 원했다. 그의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은 인내심이 많았지만 다른 교사들은 종종 한숨을 쉬며 또 다른 문제 학생이라고 중얼거렸다. 지훈이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학교에는 교사들이 자원봉사로 만든 작은 교육용 정원과 지역 가족들이 기증한 동물 우리가 있었다. 닭, 토끼 2마리, 그리고 미모라고 불리는 암염소가 있었다. 그 염소는 이상한 행동 때문에 이전 주인들에게 버림받았다. 자주 도망치고 줄을 물어뜯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 같았다. 미모는 다른 염소들과는 달랐다. 울타리 근처에 사람이 오면 으르렁거리는 대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미모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고집이 세고 까다로운 동물로 여겨졌다. 농부 출신인 하나의 할아버지는 미모가 너무 특별하다고 말했다. 그 염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염소는 무리 지어 살아야 하는데 이 녀석은 무리에 적응하지 못하는군. 첫 번째 반전은 이렇게 시작됐다. 서로 다른 이유로 거부당한 소년과 염소가 서로를 알아보게 된 것이다. 다른 아이들이 미친 염소를 놀리는 동안 지훈이는 천천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보통 발길질을 하거나 얼굴을 돌리는 미모는 지훈이의 손에 코를 대었다. 곧 매일 학교에 도착하면 그는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울타리에 들렀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지훈이는 항상 혼자였고 미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서서히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더 이상 어머니가 교실 문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학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염소 울타리로 곧장 달려갔다. 김 선생님은 이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아직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앙파 농장을 운영하는 지훈이의 어머니 윤숙 씨는 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덜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아들이 서울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끊임없는 이사,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들, 잔인한 그부들을 기억했다. 시골로 이사 오는 것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마도 여기서는 더 나아질 거라. 그녀는 매일 밤 기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작은 염소가 그녀의 기도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와 미모의 일상은 패턴을 가지게 되었다. 아침에 지훈이는 그의 도시락에서 당근 몇 조각을 꺼내 염소에게 주었다. 미모는 조용히 먹고 그의 손바닥을 핥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밝게 빛났다. 점심시간에 지훈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울타리로 돌아갔다. 학교 식당에서 남은 양배추 잎이나 오이 조각을 가져와 미모에게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의 그부 중 한 명인 세진이 우연히 이 순간을 목격했다. 세진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큰 사과 농장의 주인이었고 그녀는 항상 최신 스마트폰과 멋진 옷을 가지고 있었다. 아, 이상한 애가 염소랑 데이트하고 있어. 그녀가 소리쳤다. 다른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계속해서 미모에게 먹이를 주었지만 그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졌다. 미모는 그의 불편함을 감지하고 불안하게 움직였다. 세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비디오를 찍기 시작했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그녀가 키득거렸다. 이상한 아이와 그의 염소 여자친구. 지훈이는 울타리에서 천천히 물러섰다. 그의 눈은 다시 바닥을 향했고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학교 뒤편으로 사라졌다.
김 선생님은 나중에 그를 도서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세진이 찍은 비디오가 학교 학부모와 학생 그룹 채팅방에서 바이럴이 되었다. 자피아와 미친 염소, 완벽한 짝꿍이라는 잔인한 제목이 붙었다. 동영상은 지훈이가 손수레에 양배추 잎과 당근을 가득 싣고 미모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배경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 교장 선생님은 즉시 개입했다. 그녀는 모든 학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 비디오를 삭제하고 이러한 행동이 학교의 따돌림 방지 정책에 위배된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동영상은 이미 수백 번 공유되었고 심지어 지역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도 올라갔다. 그날 오후 윤숙 씨는 학교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교장실에 앉아 박 교장과 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숙 씨, 박 교장이 말했다. 우리는 이미 관련 학생들을 징계했고 부모님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동영상은 삭제되었지만 하지만 상처는 이미 입혔죠. 윤숙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제 아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여러분처럼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많은 어른들보다 더 깊이 느껴요. 김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훈이가 미모와 함께 있을 때 그의 변화를 지켜봐 왔어요. 그는 더 편안해 보이고 심지어 눈 맞춤도 합니다. 그 염소는 그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박 교장은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동물 관리 프로그램이 교육적 목적으로만 승인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애착을 갖게 된다면 그게 나쁜 건가요? 윤숙 씨가 물었다. 제 아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든 것이 그 염소예요. 그게 교육적이지 않다고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침내 박 교장이 말했다. 좋습니다. 지금은 동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날 밤 지훈이는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학교 방향을 응시했다. 윤숙 씨는 아들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일 다시 미모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녀가 약속했다. 그러나 지훈이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옳았다. 세진의 아버지인 강 씨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딸이 비디오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행동을 취했다. 그는 즉시 학교 이사회에 전화를 걸어 염소가 위험하고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미모의 울타리 주변에 노란색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었다. 임시 폐쇄, 안전검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지훈이는 울타리 앞에 얼어붙었다. 미모는 울타리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지훈이를 보자 약하게 울었다. 그는 다가가려 했지만 학교 관리인이 그를 저지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동물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향했다. 그의 어깨는 패배감으로 축 처져 있었다. 김 선생님은 교실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따돌림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한소년의 유일한 안전한 장소, 유일한 연결고리를 빼앗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미모는 계속해서 울타리 근처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하게 걸어 다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울었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학교 정원사인 채 할아버지는 염소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그가 김 선생님에게 말했다. 동물들도 애착을 형성하거든. 특히 미모 같은 특별한 녀석들은 말이야. 김 선생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강 씨의 영향력과 학교 이사회의 결정에 맞서 싸울 힘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럼소는 몇 주 동안 울타리 안에 잘 있었는데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 럼소도 지훈이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이 일주일 동안 전혀 달랐어요. 먹지도 않고 계속 울타리 주변을 서성이고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윤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런결이 그렇게 강했을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 아들과 한 럼소 사이에.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해를 찾게 됩니다. 김 선생님이 대답했다. 그들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다른 모든 팀도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모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 교장은 그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좋아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농업부서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게요. 그동안 수업은 정상적으로 계속됩니다. 학생들에게는 럼소가 일시적으로 다른 농장으로 옮겨졌다고 말하세요. 김 선생님은 교실로 돌아갔다. 지훈이는 여전히 책상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다. 끊임없이 손가락을 두드리고 의자에서 몸을 비틀었다. 김 선생님은 지훈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김 선생님은 지훈이가 교실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평소처럼 미모의 울타리로 향하지 않고 학교 뒤편으로 향했다. 김 선생님은 호기심에 그를 따라갔다. 지훈이는 곧장 작은 오솔길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마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빠르게 걸었다. 김 선생님은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5분 후, 지훈이는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모가 있었다. 럼소는 나무끈을 아래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지훈이가 다가가자 미모는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럼소를 꼭 안았다. 김 선생님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전에 지훈이가 누군가를 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에게도 신체적 접촉을 허용하는 것이 드물었다. 그러나 여기 이 조용한 개울가에서 그는 이 작은 럼소를 꼭 안고 있었다.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당근 몇 조각을 꺼내 미모에게 주었다. 럼소는 기쁘게 먹었다. 지훈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김 선생님은 이것이 그녀가 본 첫 번째 진짜 미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나뭇가지를 밟자 소리가 났고 지훈이와 미모 모두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안녕, 지훈아.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지훈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보호하듯 미모 앞에 섰다. 괜찮아. 김 선생님이 계속했다. 내가 미모를 찾았구나.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어.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미모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알고 있니? 지훈이는 잠시 주저했다. 그런 다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미모를 풀어줬니? 김 선생님이 물었다. 지훈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철사 커터를 꺼냈다.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복잡한 상황이었다. 한편으로는 지훈이가 학교 재산을 손상시키고 동물을 풀어준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행동이 얼마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지훈아, 미모를 학교로 다시 데려가야 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모두가 찾고 있어.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미모를 데려갈 거예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김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그녀가 지훈이의 목소리를 들은 첫 번째 순간이었다. 누가 미모를 데려간다는 거니? 그녀가 물었다. 세진이의 아빠가요. 지훈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 쉬어 있었다. 제가 들었어요. 그가 박 교장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을요. 미모를 도살장에 보내겠다고요. 김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런 계획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다. 정말일까? 강 씨가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지훈아, 그건 오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건 이해해. 같이 돌아가서 이야기해보자. 내 편에 설게. 지훈이는 망설였다. 그는 미모를 바라보았다.
멈소는 평화롭게 포를 뜯고 있었다. 약속해요? 그가 물었다. 미모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김 선생님이 말했다. 미모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천천히 지훈이는 미모의 목에 있는 밧줄을 잡았다. 멈소는 순순히 따라왔다. 셋이서 학교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교직원과 일부 학부모들이 마당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 김 선생님, 그리고 미모가 나타나자 놀랐다. 찾았다. 박 교장이 외쳤다. 어디 있었니? 김 선생님이 대답하기 전에 강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화가 나 버렸다. 저 동물이 울타리를 부수고 도망쳤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 럼소는 위험해요.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훈이는 미모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김 선생님은 강 씨 앞에 섰다. 실제로 미모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지훈이가 그녀를 풀어줬어요. 모두가 놀란 소리를 냈다. 더 중요한 것은 김 선생님이 계속했다. 지훈이가 그렇게 한 이유예요. 그는 당신이 미모를 도살장에 보내려 한다고 들었대요. 강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박 교장을 바라보았다. 교장 선생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아이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훈이의 어머니 윤숙 씨가 앞으로 나섰다. 내 아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들었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다른 학부모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학교 창문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미모는 불안하게 울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염소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었다. 갑자기 제 할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나는 그 대화를 들었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지난주 금요일 내가 학교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 강 씨와 박 교장 선생님이 울타리 근처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지. 강 씨는 자신의 사촌이 도살장을 운영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 럼소를 거기로 보내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제안했지. 박 교장은 당황한 듯했다. 그건 그저 논의 중 하나의 옵션이었을 뿐이에요.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윤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교육적 목적으로 데려온 동물을 박 교장은 불편해 보였다. 그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학교 안전이 우선이고. 안전? 김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미모가 누구를 다치게 했나요? 이 럼소가 한 유일한 일은 지훈이와 특별한 유대를 형성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협으로 봤죠. 그녀는 강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 씨는 화가 나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약간의 부끄러움도 있었다. 저는 그저 학교가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제 딸이 그 비디오 때문에 곤경에 처했을 때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동물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도살은 그저 하나의 실용적인 옵션이었을 뿐이에요. 지훈이는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을 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미모는 제 친구예요. 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저를 이해해요. 저도 그녀를 이해해요. 우리는 둘 다 다르니까요. 교정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자폐증이 있는 소년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윤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박 교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훈이를.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미모는 학교에 남습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치료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훈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른 동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적 연결, 책임감,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윤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정확히 지훈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강요가 아닌 연결, 미움이 아닌 이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모의 울타리가 보렸다. 지훈이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럼수에게 당근을 주고 있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윤숙 씨가 말했다. 지훈이가 미모를 집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주말에만이라도. 우리 집 뒤에 작은 마당이 있거든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했다. 규정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하죠.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도 주말 동물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두 여성은 웃었다. 창밖에서 지훈이는 미모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학교에서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몇 주가 지났다.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모와 지훈이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지력신문에도 실렸다. 특별한 소년과 그의 럼수 친구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처음에는 일부 학부모들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김 선생님의 새로운 동물 치료 프로그램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바뀌었다. 특히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민수는 토끼를 돌보는 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리고 항상 내성적이었던 수진이는 병아리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짧은 문장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모의 울타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김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점심시간에 염소를 작은 목줄에 메고 학교 마당을 산책하기도 했다. 놀랍게도 지훈이는 이제 세진이에게도 미소를 지었다. 세진이의 아버지가 학교에서 철수한 후 세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압력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진정으로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종종 지훈이와 미모의 산책에 동참했다. 지훈이의 어머니 윤숙 씨는 아들의 변화에 기뻐했다. 이제 그는 아침에 스스로 준비를 해요. 그녀가 김 선생님에게 말했다. 미모를 보러 가는 것이 그의 하루의 동기가 되었어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미모도 마찬가지예요. 지훈이가 오기 전에는 울타리 근처에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가 오면 즉시 진정돼요. 그러던 어느 날 박 교장이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발표했다.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동물치료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다른 학교들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추가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더 넓은 동물 울타리와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교사들은 기뻐했다. 특히 김 선생님은 흥분했다. 그녀의 프로그램이 인정받고 있었다. 또한 박 교장이 계속했다. 다음 주에 있을 원리 자연 탐험의 특별한 허가를 받았어요. 미모를 포함한 몇몇 동물들을 데려갈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동물과 자연의 연결에 대해 가르칠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김 선생님은 눈을 빛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지훈이가 특히 좋아할 거예요. 소풍 계획이 세워졌다. 5학년 학생들 20명, 교사 3명, 학부모 도우미 2명, 그리고 선별된 동물들 미모, 토끼 2마리, 그리고 조용한 성격에게 1마리가 함께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학교에서 약 3km 떨어진 작은 국립공원이었다. 그곳에는 잘 정비된 산책로와 작은 호수가 있었다. 소풍 전날, 김 선생님은 지훈이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 내일 미모를 소풍에 데려갈 거라. 그녀가 말했다. 내가 그녀의 책임을 맡을 수 있겠니? 지훈이의 눈이 빛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제가 미모를 돌볼게요. 아주 좋아. 김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너는 미모의 특별한 보호자가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 이것은 중요한 책임이야. 항상 미모가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해야 해. 약속해요. 지훈이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흥분된 아이들이 학교 앞마당에 모였다. 각 학생들은 작은 배낭에 점심과 물병을 가져왔다. 지훈이는 특별히 미모를 위한 당근과 양배추도 챙겼다. 미모는 빨간 목줄을 메고 지훈이 옆에 얌전히 서 있었다. 지훈이는 전에 없이 자신감 있어 보였다. 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소풍 규칙을 설명했다. 모두 짝꿍과 함께 있어야 해요. 절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동물들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마세요.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세요. 쓰레기를 버리거나 식물을 채집하지 마세요. 그녀는 지훈이를 향해 특별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는 오늘 미모의 특별 보호자예요. 미모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먼저 지훈이에게 물어보세요. 지훈이는 자랑스럽게 미모의 목줄을 잡았다. 그의 어깨가 조금 더 곧게 펴졌다. 세진이가 옆으로 다가왔다. 저도 미모를 돌보는 것을 도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지훈이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당근을 들고 있어줄래? 그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다. 세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다. 학생들은 줄을 지어 출발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걸었다. 김 선생님은 중간중간 멈춰서 나무와 식물들에 대해 설명했다. 지훈이는 항상 그룹의 중간쯤에 있었고 미모는 남전히 그를 따랐다. 다른 아이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다가 곧 이것이 자연스러운 광경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소년과 그의 럼소. 점심시간이 되자 그룹은 작은 호수 근처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도시락을 펼쳐놓고 즐겁게 먹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미모를 나무에 메고 당근 몇 개를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세진이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았다. 저 호수 정말 예쁘지 않니? 그녀가 물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모는 수렁할 수 있어? 세진이가 또 물었다. 지훈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해본 적 없어요. 그들은 조용히 앉아 호수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오리 한 쌍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갑자기 미모가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울고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즉시 그녀 옆으로 갔다. 무슨 일이야? 미모야? 그가 물었다. 미모는 계속해서 불안해했다. 그녀의 귀는 쫑긋 세워졌고 눈은 숲 쪽을 향했다. 지훈이는 그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김 선생님에게 갔다. 선생님, 미모가 이상해요. 그가 말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미모를 살펴보았다. 엄소는 확실히 평소와 달랐다. 아마도 낯선 환경 때문에 불안한 거라 그녀가 제안했다. 이 근처에 다른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훈이는 확신이 없어 보였다. 그는 미모 옆으로 돌아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그룹은 다시 하이킹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코스였다. 미모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는 듯했지만 지훈이와 함께 있어 조금 진정된 것 같았다. 학생들은 두 줄로 걸었고 교사들은 앞과 뒤에서 그룹을 이끌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김 선생님이 멈춰서서 학생들을 세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가 어디 있지? 그녀가 물었다.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준호는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준호를 본 사람, 김 선생님이 물었다. 몇몇 아이들이 대답했다. 점심때요. 아니요. 하이킹 시작할 때 봤어요. 잠깐만. 그가 사진 찍으려고 멈췄던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다른 교사들과 빠르게 대화를 나눈 후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모두 여기 머물러요. 우리 중 2명이 돌아가서 준호를 찾을 거예요. 나머지 1명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 불안한 속삭임이 퍼졌다. 숲에서 잃어버려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지훈이는 미모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나무들이 더 빽빽해졌다. 김 선생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안전한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어쩌면 돌아가야 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모가 갑자기 더 강하게 끌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울었다. 지훈이는 그녀를 따라갔다. 미모가 뭔가를 감지했어요. 그는 김 선생님에게 소리쳤다. 김 선생님은 서둘러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은 약 5분 더 걸었다. 갑자기 길이 작은 개울로 이어졌다. 그리고 거기 물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준호였다. 그의 발은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준호아, 김 선생님이 외쳤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안도감으로 밝아졌다. 선생님,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그들은 준호에게 달려갔다. 김 선생님은 즉시 그가 다쳤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그는 단지 발목을 살짝 비었을 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부끄러운 듯이 바닥을 바라보았다. 사진을 찍으려고 잠깐 멈췄어요. 멋진 나비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 폰이 떨어져서 그걸 찾으러 길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길을 잃었어요. 그는 젖은 스마트폰을 들어 버렸다. 물에 빠뜨렸어요. 이제 작동하지 않아요. 김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사하라는 거야. 이제 돌아가자. 그녀는 무전기를 꺼내 다른 교사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렸다. 준호는 미모를 바라보았다. 럼소가 여기 있어요? 그가 물었다. 미모가 너를 찾았어.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 준호는 놀란 눈으로 미모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럼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미모야. 그가 말했다. 미모는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진정되어 버렸다. 네 사람은 함께 주유 산책로로 돌아갔다. 준호는 약간 절뚝거렸지만 지훈이와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걸을 수 있었다. 미모는 이제 평화롭게 그들 옆에서 걸었다. 그들이 집결 지점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 아이들은 준호에게 달려가 질문을 퍼부었다. 준호는 갑자기 주목의 중심이 되어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훈이와 미모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가 이야기를 마쳤다. 미모가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았대요. 아이들은 놀라서 지훈이와 미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있었다.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미모는 그의 발 옆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세진이가 옆자리에서 속삭였다. 너와 미모는 영웅이야.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그냥 서로를 이해해요. 그게 다예요. 그러나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학부모들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의 부모님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꼭 안았다. 지훈이의 어머니 윤숙 씨는 지훈이와 미모를 향해 걸어왔다.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너와 미모가 준호를 찾았다고.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숙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신감, 그리고 평화. 그녀는 김 선생님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김 선생님은 미소로 답했다. 그날 밤 학교 소식이 빠르게 마을 전체에 퍼졌다. 자폐증 아이와 그의 럼소가 잃어버린 학생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윤숙 씨는 그날 밤 아들의 방에 들어갔다. 지훈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그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미모의 사진이 있었다. 윤숙 씨는 조용히 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준호를 구한 이야기는 단순한 학교 소문을 넘어 지역 뉴스에까지 실렸다. 특별한 소년과 그의 럼수 친구가 이기의 순간에 영웅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기자는 지훈이와 미모의 독특한 유대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감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썼다. 박 교장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약간 당황했지만 이를 학교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기회로 활용했다.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고유한 능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훈이의 사례는 다름이 때로는 특별한 재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훈이는 이 모든 관심에 약간 불편해했다. 그는 여전히 큰 소리와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미모가 인정받는 것에 기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이상한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미모의 친구였다. 어느 날 아침, 김 선생님이 교실에 특별한 발표를 하러 왔다.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다음 달에 사람과 동물의 관계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각 학급은 동물과 인간의 특별한 연결에 관한 프로젝트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와 미모는 명예의 손님이 될 거예요. 교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세진이는 손을 들었다. 우리 반 프로젝트는 뭐가 될까요? 김 선생님은 생각에 잠겼다. 글쎄,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디어가 있나요? 아이들은 즉시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동물과 사람이 서로를 도운 역사적인 사례들을 조사하는 건 어때요? 동물 치료에 관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동물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 대한 책을 쓰는 거요? 김 선생님은 모든 제안을 칠판에 적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니? 교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지훈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지훈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런 다음 그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지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미모에 대해 그리고 그녀에게서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미모는 제게 인내를 가르쳐 줬어요. 그가 말했다. 처음에는 그녀도 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린 서로를 이해해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겐 그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다. 아이들은 지훈이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김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렸다. 그것이 바로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인내, 신뢰, 다른 방식의 소통. 준비는 즉시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다른 측면을 맡았다. 세진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포스터와 시각 자료를 담당했다. 준호와 그의 그룹은 연구와 정보 수집을 맡았다. 지훈이는 미모와 함께 시연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 선생님은 매일 방과 후 남아 아이들을 도왔다. 그녀는 지훈이가 학급 프로젝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며 기뻤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작업하는데 더 편안해 보였다. 특히 미모가 옆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한편 윤숙 씨는 집에서 큰 변화를 느꼈다. 지훈이는 이제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가끔은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지만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자주, 어느 저녁, 윤숙 씨는 지훈이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는 항상 지훈이의 진단에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그저 손자가 조금 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 미모와 소통하는지,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팀인지, 그리고 이제 준호를 구했다니. 글쎄,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는 잠시 멈추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야. 지훈이는 놀라서 강 씨를 바라보았다. 도움이요?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사과 농장에 문제가 있어. 해충이 가수원을 공격하고 있는데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염소들이 특정 잡초와 해충을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동물들에 대해 특별한 이해력이 있다고 들었어. 지훈이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모 같은 염소들을 원하시는 건가요? 강 씨는 미소를 지었다. 정확해. 내 농장에 몇 마리 염소를 드리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나에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줬으면 해. 내가 내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지훈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이것은 큰 발전이었다. 한때 미모를 제거하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지훈이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강 씨는 일어섰다. 고마워, 지훈아. 박람회가 끝나면 다시 이야기하자. 그는 미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미모야. 고마워.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지훈이는 미모를 바라보았다. 들었어. 우리가 도울 거래. 미모는 부드럽게 울었다. 그것은 그래처럼 들렸다. 박람회 당일이 마침내 다가왔다. 학교 체육관은 다양한 전시물과 프레젠테이션으로 변신했다. 각 학급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전시했다. 지역 주민들과 다른 학교의 교사들, 그리고 심지어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참석했다. 지훈이의 반부스는 체육관 중앙에 위치했다. 그들의 주제, 동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은 큰 배너로 전시되었다. 세진이와 그녀의 팀은 아름다운 포스터를 만들었다. 각 포스터는 다른 교훈을 보여주었다. 인내, 신뢰, 무조건적인 사랑, 다른 방식의 소통. 준호와 그의 팀은 동물 매개 치료에 관한 인상적인 연구 결과를 수집했다. 그들은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환자, 그리고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지훈이와 미모가 있었다. 미모는 특별히 이날을 위해 빨간 리본으로 장식되었다. 지훈이는 깔끔한 셔츠와 새 청바지를 입었다. 그는 긴장했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방문객들이 부스에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세진이는 포스터를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준호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자신감 있게 발표했다. 그런 다음 지훈이의 차례가 왔다. 김 선생님은 그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지훈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앞줄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미모를 바라보았다. 염소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그것은 마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리지 않았다. 저는 지훈이고 이것은 제 친구 미모예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 1년 전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라고 불렀죠. 관중 사이에서 몇몇 불편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다음 저는 미모를 만났어요. 그녀도 이상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녀는 다른 염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버렸어요. 지훈이는 미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우리는 둘 다 세상을 다르게 경험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어요. 그는 준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어요. 지훈이는 이제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계속해서 미모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들이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함께 성장했는지,
그는 말할 때 미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녀의 미묘한 신호를 읽는지 시연했다. 관중들은 매료되었다. 그들은 자폐증이 있는 소년이 이렇게 유창하고 감동적으로 말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소년과 한 럼소 사이에 이 특별한 유대를 예상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지훈이는 결론을 내렸다. 미모는 제게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모두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표현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연결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는 미모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친구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훈이가 말을 마치자 체육관은 잠시 조용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박수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윤숙 씨는 울고 있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김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 교장은 무대로 올라왔다. 그녀는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모든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지훈이와 미모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달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특별한 공로상입니다. 지훈이와 미모에게 수여합니다. 지훈이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메달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모와 함께 체육관 뒤쪽에 머물렀다. 박 교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메달을 지훈이의 목에 걸어주고 더 작은 리본을 미모의 목에 걸어주었다. 지훈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는 미모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해냈어, 미모야. 그가 속삭였다. 미모는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지훈이는 그녀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박람회 이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다. 교육청은 학교의 동물 매개 프로그램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 넓은 동물 울타리, 새로운 교육 정원, 그리고 심지어 작은 동물 치료 센터까지 계획되었다. 다른 학교들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지훈이와 미모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학교의 비공식적인 마스코트였다. 지훈이의 삶도 크게 변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특히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활기차게 변했다. 그의 교실 참여도 향상되었고 그의 성적도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친구들이 있었다. 세진이, 준호,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이상한 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친구로 보았다. 지훈이의 어머니 윤숙 씨는 아들의 변화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김 선생님과 친해졌고 두 사람은 종종 차를 마시며 지훈이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상도 못했어요. 윤숙 씨가 어느 날 말했다. 1년 전 우리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훈이는 웃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꿈도 있어요. 꿈이요? 김 선생님이 물었다. 윤숙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의사가 되고 싶대요.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김 선생님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정말 특별한 아이요. 그녀가 말했다. 항상 그랬어요. 그저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했을 뿐이죠. 윤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모가 그것을 처음으로 보았어요. 우리 모두가 놓친 것을 염소가 보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함께 웃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눈이 땅을 덮었고 학교 정원은 휴면기에 들어갔다. 동물들은 따뜻한 헛간으로 옮겨졌다. 미모는 학교 영역 안에 새로 지어진 특별한 작은 집에서 살았다. 지훈이는 매일 그녀를 방문했고 주말에는 미모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제는 공식적인 주말 동물 돌봄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다른 동물들을 돌볼 기회를 가졌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교실, 동물 울타리, 그리고 학교 주변을 촬영했다. 그들은 교사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지훈이와 미모였다. 촬영 감독은 지훈이와 그의 어머니와 만났다. 너무 긴장하지 마.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저 너와 미모가 평소처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편안하다면 짧은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미모가 옆에 있으면 더 편안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첫 번째 촬영은 학교 뒤편 작은 언덕에서 이루어졌다. 지훈이와 미모는 그곳에서 종종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조용했고 평화로웠으며 마을 전체를 볼 수 있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지훈이는 미모와 함께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미모는 그의 옆에서 평화롭게 걸었다. 그들은 정상에 도달했고 지훈이는 잔디에 앉았다. 미모는 그의 옆에 누웠다. 지훈이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미모야. 그가 말했다. 그는 이제 미모에게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과학 시험에서 A를 받았어. 그리고 준호가 내일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 미모는 작은 소리로 울었다. 그것은 마치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훈이는 미소를 지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새 염소 2마리가 올 거래. 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다. 미모는 고개를 들고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걱정 마. 넌 여전히 내 특별한 친구야. 지훈이가 미모의 코를 살짝 만지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즐기며.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지만 지훈이는 이제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저 또 다른 평화로운 순간, 그와 미모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저녁이 되자 촬영팀은 학교 앞마당에 모든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은 그룹 촬영을 원했다. 지훈이와 미모, 김 선생님, 박 교장, 윤숙 씨, 세진이와 그녀의 아버지, 준호와 다른 학생들, 그리고 할머니까지. 할머니는 다큐멘터리를 위해 특별히 방문했다. 그녀는 지훈이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다 함께 하나, 둘, 셋, 사진작가가 외쳤다. 모두가 치즈라고 말했다. 미모는 마치 순간을 이해한 것처럼 그 순간에 맞춰 울었다. 모두가 웃었다. 카메라는 이 완벽한 순간을 포착했다. 학교, 마을,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한 순간. 모두가 한 소년과 한 염소로 인해 시작된 여정을 축하하는 순간. 촬영이 끝난 후 지훈이는 미모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은숙 씨와 할머니가 그들을 따랐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지훈아,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걸 보니 놀라웠어. 지훈이는 미소를 지었다. 미모가 옆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제가 용기를 갖게 해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염소는 특별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너도 특별해. 지훈아. 항상 그랬어. 그녀는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녁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가 알았겠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단지 내 방식대로 듣고 있었다는 것을. 지훈이는 할머니의 말을 생각했다. 그것은 정확했다. 그는 항상 세상을 다르게 경험했다. 소리, 빛, 감각이 때로는 너무 강렬했다. 그래서 그는 물러났다. 그는 침묵 속의 안전함을 찾았다. 하지만 미모는 그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윤숙 씨가 현관에 멈춰 섰다. 다음 주에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 그녀가 지훈이에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지력 청소년 동물복지 대사가 되어주길 원해.
내가 다른 학교들을 방문해서 동물과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지훈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 윤숙 씨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야. 물론 미모도 함께 갈 수 있어. 지훈이는 흥분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아이들, 어쩌면 그와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지훈이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미모는 뒤뜰에 있는 그녀의 작은 집에 편안하게 정착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것은 모두 한 이상한 럼수 덕분이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다. 지훈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지만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았다. 그는 좋은 성적을 받았고 특히 과학과 생물학에서 뛰어났다. 그는 학교 동물복지 클럽의 회장이 되었고 주말에는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미모는 여전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했다. 그들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강 씨의 농장에 지어진 동물치료센터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그곳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재향군인, 그리고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방문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센터의 교육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다른 교사들에게 동물 매개 교육의 이점에 대해 가르쳤다. 지훈이와 미모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다큐멘터리는 여러 상을 받았고 교육 시스템에서 동물 매개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지훈이는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미모는 평소처럼 그의 옆에 누워 있었다. 아래로는 마을 전체가 보였다. 학교, 강 씨의 농장, 그리고 이제는 훨씬 더 큰 동물치료센터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바꿨어. 미모야, 지훈이가 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로부터 시작됐어. 미모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밝고 지혜로웠다. 지훈이는 그녀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그녀는 항상 그것을 좋아했다. 내가 커서 수의사가 될 거라고 했잖아. 그가 계속했다. 그리고 동물치료센터를 운영할 거야. 모든 동물이 사랑받고 모든 아이가 이해받는 곳. 미모는 부드럽게 울었다. 그것은 좋은 계획이야처럼 들렸다. 지훈이는 웃었다. 그는 여전히 때때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울 때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시간과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의 다름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이상한 럼수 덕분이었다. 지훈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고마워, 미모야. 그가 말했다.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줘서.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한 소년과 한 염소, 두 다른 영혼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 순간.